안녕하세요. 맛있는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전 독해 시험 대비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수능 독해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에 나오는 영어 지문을 독해하려는 이유는 시험 영어가 일반 영어와 같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 문장은 어떤 경우에든 해석하는 방법이 항상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밑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먼저 첫 번째 방식은 구조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문장을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 삽입절이 있네요. 그리고 그 안에 관계대명사가 있죠. 그럼 이 내용이 앞의 단어를 꾸며주는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앞에 나오는 단어가 주어네요. 주어고 뒤에 보면은 동사가 보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부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그제서야 내용을 파악하는데요. 이런 식이죠. 내 머리를 자른 도로시가 1번, 2번, 그리고 어디로 갔죠? 어디입니까? 다른 미용실로 갔죠. 이런 식으로 내 머리를 자르는 도로시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는데 거기가 다른 미용실이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고 또 뭡니까?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죠.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자는 이 순서대로 단어를 해석해달라고 단어를 배열했는데 이 순서를 무시하고 거꾸로 해석했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도도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 직독직해는 그러니까 모든 단어의 의미를 순서대로 해석하는 방식은 쭉 읽어나가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모든 단어를 다 읽어나가면서요. 그 의미를 순서대로 파악하죠. 그러니까 도로시는 누구냐 하면은 잘라주지. 내 머리를 가지고 있네요. 어디로 이동한 상태? 어디로요? 다른 미용실로. 그러니까 도로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은 내 머리를 잘라주지. 그런데 어디로 갔어? 거기가 다른 미용실이야. 이런 식으로 화자의 의도와 그 순서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방식은 천차만별이고 당연히 후자의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비교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구조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속도가 느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그제서야 내용을 파악하죠. 일단 속도가 느리고요. 두 번째, 화자는 이 단어 순서대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의미를 파악해달라고 단어를 나열했는데 이 순서를 무시하고 거꾸로 해석하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통한 내용 파악은 잘못된 방식인 거죠. 반면 직독직해는 단어의 순서대로 그 내용을 파악해 나가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시 누구냐 하면 잘라주지. 내 머리를 어디로 갔는데 어디냐 하면 다른 미용실이야.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죠. 그리고 화자가 의도한 바로 그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직독직해는 대단하거나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이 책을 읽듯이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거죠. 원래 모든 언어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의 순서에 따라 단어를 나열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독해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잘 읽고 나서 올바른 답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문장씩 나누어서 해석을 할 생각인데요. 이런 식으로요. 한 문장씩 나누어서
해석을 해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문장씩 나눠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나의 이름은 있다. 크리스티나 마클로. 그러니까 내 이름은 크리스티나 마클입니다. 브래들리 마클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크리스티나 마클이고 저는 브래들리 마클의 어머니입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좀 더 크게 묶어보면 나의 이름은 있다. 크리스티나 마클, 브래들리 마클의 어머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 마클입니다. 브래들리 마클의 어머니죠. 라는 내용인데요. 어렵지 않죠? 2번 문장을 보시면 브래들리와 나는 있었죠. 무언가를 전율하게 만든 상태, 그러니까 브래들리와 내가 전율하게 만든 상태에 있었다는 말은 브래들리와 내가 흥분해 있었다, 전율되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계속해서 보시면은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무언가를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게 되어서 흥분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니 당신이 있다. 무언가를 잡고 있는 중 당신의 하계 체조 캠프를, 그러니까 당신의 하계 체조 캠프를 잡고 있다는 말은 하계 체조 캠프를 운영한다는 말이죠. 다시 이번 해, 그러니까 당신이 올해도 또 하계 체조 캠프를 열기로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흥분해 있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브래들리와 나는 흥분되었다. 무엇을 알게 되어서. 그건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진행하는 것, 하계 체조 캠프를 또다시 올해에도, 그러니까 브래들리와 나는 당신이 올해에도 하계 체조 캠프를 연다는 걸 듣고 흥분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3번 문장을 보시면 그래서 난 주저하지 않았죠.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등록하는 것, 그리고 지불하는 것,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환불되지 않는 보증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주에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두 번째 주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하고 환불되지 않는 보증금을 내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프로그램은 있다. 무엇으로부터? 7월 13일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17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두 번째 주에 있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환불되지 않는 보증금을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죠. 등록하고 돈 내는 걸, 환불되지 않는 보증금을. 둘째 주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거냐 하면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정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4번 문장을 보시면 하지만 오늘 난 기억해냈죠. 그건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니 우리 가족이 있다고, 어디에 가는 중,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돌아오는 것, 무엇으로부터? 여행으로부터. 어디에부터? 7월 13일부터. 그러니까 하지만 난 떠올렸어요. 우리 가족이 7월 13일에 여행으로부터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고
난 조심스러워요. 브래들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그걸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뭐냐니? 그 첫날에 붙도록, 그러니까 그 첫날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걱정된다, 그런 내용이죠. 무엇을 일부러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하지만 나는 7월 13일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란 걸 오늘 떠올렸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게 브래들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13일이다 보니 그 프로그램인 첫날인 13일 참석하지 못할까봐 좀 걱정된다,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지만 전 떠올렸죠. 우리 가족이 돌아올 예정이라는 걸, 여행으로부터 7월 13일에. 그리고 제 생각엔 브래들리가 못할 것 같아요. 첫날에 참여하는 것, 그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7월 13일이 프로그램의 첫날인데 그날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니까 아마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걸 걱정하는 내용이죠. 이해되십니까? 5번 문장을 보시면, 오히려 무엇보다도 만들어내는 것, 그로 하여금 건너뛰게끔,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날, 그러니까 차라리 그로 하여금 그날을 건너뛰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했으면 좋겠네요. 체크하는 것,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무언가를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그 날을 빼먹기보다는 차라리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조건인가 하니 그가 할 수 있는지, 무언가를 전환하는 것, 어디에 도착하도록,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세 번째 주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내용은 차라리 그 아이로 하여금 그날을 빠지게 하는 것보다는 대신 두 번째 주 프로그램을 세 번째 주로 바꿔서 참석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 아이가 그날을 건너뛰게 하기보다는 저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 그 아이가 바꿀 수 있는지 세 번째 주 프로그램으로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6번 문장을 보시면, 무엇을 해주세요.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즉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 말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조건인가 하니 그것이 있다, 가능한,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해주세요, 우리가 알도록, 즉 알려주세요. 어떤 조건인가 하니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은, 만일 가능하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영어 지문의 내용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 마클, 브래들리 마클의 어머니예요. 브래들리와 나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무엇을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진행한다는 것을, 당신의 학예 최저 캠프를 다시 올해에도. 그래서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등록하고 돈을 지불했죠. 환불되지 않는 보증금을. 무엇에 대한? 두 번째 주 프로그램.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있어요. 언제부터? 7월 13일부터 언제까지? 17일까지.
하지만 오늘 난 떠올렸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있다고. 어딘가로 가는 중 되돌아오는. 어디로부터? 여행으로부터. 어디에 붙어서? 7월 13일에 붙어서. 그러니까 7월 13일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떠올렸죠. 그리고 나는 걱정스럽네요. 브래들리가 하지 못할까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 첫날에 붙도록 무엇이? 그 프로그램의, 그러니까 브래들리가 그 프로그램의 첫날에 참석하지 못할까봐 좀 걱정스럽네요. 그래서 차라리 그 아이로 하여금 첫날을 빠뜨리게 한 대신 나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크하는 것, 무언가를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지 바꾸는 것을 어디로? 세 번째 주 프로그램으로. 그러니 부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조건?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면요. 1번 보시면은 캠프 참가를 위해서 여행 일정을 조정한다. 여행 일정은 정해져 있죠. 언제입니까? 13일 날 돌아오죠. 이거는 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캠프 참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이건 맞죠? 그러니까 13일 돌아오니까 원래는 두 번째 주인데 세 번째 주로 바꿀 수 없는지 이거를 알아보려고 문의한 거죠. 3번 보시면 예치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환불이 안 되는 예치금이죠. 4번 보시면은 캠프 일정이 분명하지 않다. 캠프 일정은 나옵니다. 분명합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 13일에서 17일까지. 분명하죠? 예, 틀렸네요. 5번은 예약한 캠프 프로그램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려고. 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이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뭡니까? 2번. 캠프 참가 시기를 둘째 주에서 셋째 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두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 영어는 문법을 알아야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영어든 일반 영어든 결국 영어라는 같은 언어이고 모든 언어는 단어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법을 몰라도 해석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은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해석이 안 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방법을 모를 때 또는 순서를 모를 때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고 순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해석이 안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이런 순서대로 해석을 해나가시면 자연스럽게 빠르고 정확한 독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이런 단어를 빼버리죠. 아예 뜻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도 의미를 잘 모르니까 빼버립니다. 이런 전치사는 당연히 빼버리죠. 그리고 뭐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순서도 이 순서가 아니라 약간 뒤죽박죽, 때로는 거꾸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물어보면 이런 단어는 뜻을 모릅니다. 본인이 모르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도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게다가 순서도 이대로가 아니라 거꾸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모든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고 순서대로만 해석하면 당연히 해석은 빠르고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